자, 그럼 떨어질 때는 반대로. 자, 최고점 올라갔다가 여기서 방향이 바뀝니다. 힘 작용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뭐가 작용해요? 그렇죠. 중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력으로 인해서 계속 내려올 건데 1초 후의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그렇죠. 이때를 우리가 V4라고 표현한다면 이때 속력은 다시 10m/s가 되고요. 이때 시간 t 값은 여기가 3, 여기는 4초가 되겠죠. 4초가 될 겁니다. 그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얘는 처음 방향이니까 얘를 플러스로 두면 얘는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 되겠죠. 아, 얘는 올라가는 속력, 얘는 내려오는 속력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몇 초일 때? t가 5초일 때 이 녀석은 v5, 그죠? 마이너스 방향이 되겠죠. 즉 내려오는 방향이 되겠고요. 이때 속력은 20m/s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잖아요. 어떤 문제를 내가 위로 던졌더니 몇 초일 때? 1초일 때와 5초일 때 속력의 크기는 같니? 그러면 같죠? 아, 속력 같습니다. 여기도 20이고 여기도 20이니까 속력은 크기만 갖고 있으니 크기만 같으면 같은 겁니다. 대신 1초와 5초일 때 속도는 같니? 그러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맞죠? 속도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속도와 내려오는 속도, 그지? 방향이 달라서 이런 건 다르다고 표현한다는 거죠. 자,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구나.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몇 초일 때요? 그쵸? t가 6초일 때, 시간 t가 6초일 때 얼마의 속력으로요? v6, 즉 30m/s의 속도로 땅바닥에 도착하는구나. 그러니까 올라가는 속도랑 똑같은 속도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속도 변화량이 똑같이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걸 그래프로도 연장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 시간을 조금 연장해 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t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플러스 45니까 이건 윗방향이죠. 이건 위입니다. 윗방향. 그럼 자 4초, 5초, 6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6초 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6초 때 마이너스 30m/s. 얘는 플러스, 즉 얘는 올라가는 속력은 계속 일정하게 10씩 감소하다가 30초 때 0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 마이너스 45m가 되는 거죠. 45m 올라가다 45m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4초일 때 딱 보면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그죠? 요게 지금 5m가 되잖아요. 여기는 플러스 방향으로 요거 좀 5m가 되는 거죠. 그럼 5m 올라갔다가 3m, 5m 다시 내려오는데 그럼 4초 때 물체의 지금 변이 값은 2초랑 같죠? 맞죠? 결국 얘가 45m를 올라갔다가 5m 내려왔으니까 2초 때 물체가 40m 지점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2초 때 물체가 40m 지점에 있다가 3초 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4초 때 또 여기 있으니까 아, 물체가 동일한 변이점에 있구나. 그죠? 위치가 똑같은 점에 있구나. 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물론 자, 변이점이고요. 평균 속력이나 평균 속도 같은 걸 얘기할 때 또 다르게 나타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세요. 4초 때까지 평균 속력을 얘기한다. 자, 앞에 V바 평균 속력입니다. 자, 평균 속력을 얘기해주면 얘는 4초 동안 얼마가 되냐? 그쵸? 4초 동안 평균 속력은 전체 이동 거니까 45m를 갔다가 5m를 더 이동했기 때문에 45m 올라갔다가 5m 내려온 거잖아요. 그럼 이동한 거리는 총 50m가 되죠. 근데 평균 속도를 얘기하면요. 평균 속도를 얘기하게 되면 얘는 4초 동안 45m를 갔다가 5m를 내려와서 시작점으로부터 40m 지점에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40m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속력이라면 얘는 속도가 되겠죠? 속도는 해주면 변이 값이 40m니까 그럼 얘는 12.5, 얘는 10m/s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동한 거리가 무조건 변이 값보다는 크게 나타나는구나. 사실 제가 1강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그대로 정리해 주시면 되고 이런 걸로도 저희가
뭐 중력에 대한 운동이라든가 속력, 속도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문제로 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는 방향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고 정리해 주시면 여기서 기울기가 바로 뭐죠? 기울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울기가 바로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그죠? 이 가속도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력 가속도 그래도 집값이라면 그 크기가 초당 10이었다면 초당 속력이 10씩 변해요. 얘도 똑같아요. 그 가속도가 중력이라면 10이라면 즉 예를 들어서 10m/s죠. 크기죠. 근데 물체는 위로 가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건 힘은 반대 방향에 작용하고 있어. 그러니 물체는 위로 가고 있는데 힘은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가 계속 감소해요. 근데 여기서 속력이 0이 된 다음에 방향이 마이너스. 요건 아랫 방향이죠. 방향이 바뀝니다. 방향이 바뀌었더니 아랫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여전히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물체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같은 얘기죠. 그럼 이때부터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 속도가 다시 증가하죠. 크기가. 마이너스는 그냥 방향성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우선 자연스럽게 변환하거나 또는 그래프를 해석해 주시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공식이 나오거든요. 이제 공식 정리를 조금 간단하게 해본다면 그리고 뭐 이제 그래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두 개만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저희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가속도 나오면 얘가 지금 등가속도지 않습니까? 등가속도 공식이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공식도 적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은 몰라도 상관없지만 또 공식을 반드시 써주시는 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풀이가 조금 수월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쓴다는 거죠. 그럼 등가속도 1번 공식이 바로 누구냐 그러면 자 V는 V0 플러스 AT라는 물체의 나중 속도를 구하는 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 자체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가속도를 구하는 기준이 뭐였냐면 가속도는 단시간 t 동안 속도 변화량이었어 라고 했죠. 이때 속도 변화량이라는 건 결국 델타 t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속도 변화량은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빼는 건데 제가 지금 구하는 게 누구라 그랬어요? 나중 속도 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V는 하고 그냥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우선 AT를 넘기죠. 그죠? V는 AT를 넘기고 V0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1차적으로 AT를 넘겼으니까 이게 너무 여러 단계를 거치시면 또 어려워하실 수 있으니 건강하지 말고 한 단계만 딱 정리드리면 AT를 넘기면 A 델타 T는 하고 나오죠. 자, 이것은 V-V0가 되겠고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이 V입니다. 나중 속도. 그럼 얘를 0이면 그냥 V는 AT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물체 나중 속도라면 이게 AT고 여기서는 A가 G니까 GT가 되겠죠. 중력 가속도가 10이고요. 이 크기는 10이 됐고요. 10m/s 제곱이고 시간 3초니까 10 곱하기 3? 그 얘기입니다. 그죠? 초당 속력이 10씩 변하는 거니까 3초 후에는 당연히 30만큼 변했겠죠. 그러니까 공식이라는 건 누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개념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개념에 맞게 공식화 시켜준 거기 때문에 개념을 알고 있으면 공식은 자연스럽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V는 하고 찾아줄 때 처음 속력이 0이 아닐 수 있으니까 처음 속력을 넘겨주면 이런 공식이 나오죠. 자, 두 번째 식 갑니다. 이동거리 S는 해주면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공식이 하나 툭 던져져 나오는데 보다시피 지금 요 면적이라는 게 여기 이동한 거리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동한 거리 값을 나타냅니다. S는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속력이 0일 때 요 삼각형 넓이만큼이 딱 면적이니까 우선 2분의 1 곱하기 자 이게 물체의 나중 속력값 V죠. V 곱하기 시간 T 해주면 됩니다. 근데 V를 뭘로 바꿀 수 있다고요? AT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기에서 V를 AT로 바꿔주면 2분의 1 AT 곱하기 T가 되기 때문에 2분의 1 AT 제곱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게 2분의 1 AT 제곱이 되는구나. 문제는 항상 처음 성적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0일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처음 성적이 0이 아니라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시간 t라면 요만큼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 속력이 되겠죠. V0. 그죠? 그럼 이 속력이라는 건, 이 10이라는 건 여기서 0일 때 초동 속력이 10이었다면 가속도가 10이니까요. 그럼 뭐예요? 이 처음 속력 V0에서 요 값을 더해주면 됩니다. 맞죠? 그럼 얘도 V0에서 요 값을 더해주면 되고, 얘도 V0에서 이 값을 더해주면 되는데, 이때 이 V 값이 AT니까, 그죠? 아, 그러면 그냥 공식상으로 여기가 V0, 여기가 시간 T라면, 여기가 V0 T가 되겠죠. 이게 2분의 1 AT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이동거리 S는 해주면 이와 같이 요 처음 사각형에 사각형에 해당되는, 그죠? 직사각형인가요? 요거의 넓이에 해당되는 V0 T에다가 2분의 1 AT 제곱 요 삼각형 넓이를 그냥 더해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생각외로 그닥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그죠? 정리만 해두거나 또 암기는 필수입니다. 그죠? 꼭 해주세요. 자, 세 번째가,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이라는 공식인데, 제가 봤을 때 등가속도 공식 중에 가장 쓸모있는 공식 얘기하라 그러면 전 얘 얘기할 것 같아요. 그죠? 3번. 왜냐면 이제 1번과 2번 공식에 있는 시간이 이게 소거가 된 거거든요. 그죠? 소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소거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모양에서 이걸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델타 t는 해주고, 델타 t는 t를 소거할 거니까 t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되고요. 요 시간 t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집어넣으면 뭐 v0 t가 얘니까요. a분의 v 마이너스 v0가 될 거고요. 플러스 2분의 1에 a에 요게 시간 t니까 t 집어넣어서 a분의 v 마이너스 v0에 제곱해주면 되죠. 요거 정리하면 나옵니다. 근데 언제 쓰느냐? 시간이 없거나, 그죠? 주어진 자료 중에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쓰기 가장 유용한 애가 바로 누구냐면 등가속도 이 3번 공식이에요. 3번 공식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쓰기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식 3개. 당연히 일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아마 쓰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 문제 풀면서 개념으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 한번 풀어보고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나중에 어느 정도 저희가 이제 속력, 속도, 가속도 이쪽 운동 파트가 조금 자신이 있어지면 뒤에 있는 건 생각보다 더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프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